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안양시 동안구 갑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찬민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오는 4월 10일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마련이 됐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함께 하시면서 우리 지역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은 무엇이며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은 충분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동안구 갑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는요, 안양시 동안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SK 브로드밴드, ABC 방송이 중계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후보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따라 초청 대상 후보자 2분을 모시고 진행하게 됐습니다. 소개는 사전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임재훈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기호 2번 임재훈입니다. 네,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후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호 1번 민병덕입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오늘 진행 방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작 발언과 함께 사회자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후보자가 상호 질문과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2번에 걸쳐서 드리겠습니다. 주도권 토론도 총 2회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후보자가 핵심 공약을 발표하면 상대 후보가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해서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토론회에 앞서서 각 후보께서는 앞에 있는 이 타이머를 보시고 답변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제한 시간 종료 10초 전에는 초록불이 들어오겠고요. 답변 시간이 다 되었을 때는 빨간 불과 함께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이때 화면은 사회자로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해서 토론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각 후보께서는 상대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나 비방하는 발언으로 토론회의 진정성을 훼손할 경우 사회자가 제재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조처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의 자리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으로 결정되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각 후보자의 시작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임재훈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 동안구갑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호 2번 임재훈입니다. 저는 전라북도 익산에서 태어나고 충남 논산 강경중학교를 졸업한 후에 부모님을 따라 이사 와서 이곳 안양신성고등학교를 8회로 졸업한 전직 국회의원이자 최근까지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로 위원으로 일을 했던 임재훈입니다. 저는 안양을 안양답게 바꾸면서 안양 시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큰 일꾼이자 참 일꾼인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이번 총선에 임하게 됐습니다. 오랜 시간 켜켜이 쌓인 안양의 당면한 문제를 속 시원하게 대청소할 것을 다짐합니다. 너무도 안양은 오랜 시간 정체되어 왔다고 주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2004년 이래로 민주당 국회의원의 독점으로 말미암아 안양은 정치적으로 불균형이 심화되어 왔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민 발전이 지체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하지만 저 임재훈을 선택해 주신다면 최선 다해서 봉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민병덕 후보 시작 발언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우리 동네 국회의원 기호 1번 민병덕입니다. 우리나라 요즘 말이 아닙니다. 한국 경제가 무너지고 있고 기업은 망가지고 있고 가계 경제는 너무나 심각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입이 틀어막혀지고 있고 그리고 언론은 탄압받고 장악되고 있고 외교는 엉망이고 국격은 한없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된 이후
그리고 검찰총장의 그 부하 검사들이 국가의 요직을 차지한 이후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2년 만에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칭찬할 것인지 아니면 혼을 내주실 것인지, 우리의 민생 경제가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우리의 미래가 희망적인지 절망적인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번 선거에서 심판해 주십시오. 저는 이번 선거에서 우리나라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쟁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양에서 2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안양에서는 지난 20년 선거에서 기존의 5선, 5선, 6선 의원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안양이 이미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좋아질 안양, 더 좋아질 안양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최첨단 경제도시에 대한 얘기를 오늘. 네, 자 민병덕 후보의 시작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사회자 공통 질문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을 들어보고 상호 질문과 답변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사회자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1분이고요. 상대 후보자들의 질문은 30초, 그에 대한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시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 분도론 및 서울과 인접한 도시의 서울 편입론이 나오면서 시민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경기 분도론과 서울 편입론에 대한 각 후보자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병덕 후보자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제가 생각하기에 이 질문의 핵심은 경기가 북부와 남도로 나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남도로 나뉘어졌을 때 서울로 편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즉 경기 남도에 남을 것인지 서울로 편입할 것인지, 이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각 지역은 각각의 특색에 맞는 발전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에 있어서는 우리 안양 시민들이 결정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다른 신선한 재료들이 만들어져서 맛있는 비빔밥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북부와 남부가 다르다면 각각 나뉘어져서 하고, 그리고 서로 시너지를 내는 것이 오히려 대한민국 전체에서는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편입론은 선거 때 나온 선거용 꼼수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일을 이렇게 급하게 꼼수로서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서울 편입론 나온 것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네. 자, 계속해서 임재훈 후보자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1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논리적인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광역 교통이나 전기 등 기본 인프라를 조성할 때 분리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 통합이 된다면 비용도 줄이고 시민 편의도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서울 편입론은 여러 가지 물론 부작용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국가 발전이라든가 우리 국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경기 분도로는 시간상으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건 역시 좀 다소 정치공학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부산, 울산, 경남 메가시티를 생각해 보면 답이 저는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울 편입론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공통 질문에 대한 각 후보자의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답변에 대해서 상호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는데요. 해당 주제와 관련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토론 진행 중에 상대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은 삼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민병덕 후보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 동안 질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국토 균형 발전, 지방자치, 지방분권은 대한민국이 30년 동안 꾸준히 추진해 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서울 편입론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 졸속 이전이 생각될 정도로 이 중요한 문제에서 이 선거 시기에 갑자기 이렇게 던지는 것은 너무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께서는 지방에 가가지고 지방시대다 얘기하고 또 여기에서는 서울 확장을 얘기하는데 저는 정부와 여당의 엇박자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질문에 대해서 임재훈 후보자 1분간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과거에 형성된 행정구역이 현재의 그 도시 형태는 및 시민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데 많은 것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 같고요. 예를 들면 런던 같은 경우는 그레이터 런던, 영국의 맨체스터 같은 경우는 그레이터 맨체스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역권으로 개발하고 시민들의 그 편익을 증진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안양도 서울로 편입이 된다면은 획기적인 안양 시민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동시에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도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서울 편입은 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교통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인프라도 잘 구축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서울 편입을 강하게 주장할 것이고 제가 국회에 진출하게 되면 그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네. 자, 임재훈 후보자의 답변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임재훈 후보자께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민주당의 그 존경하는 그 김동연 도지사께서는 경기도 남부와 북부를 분도하시자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한편에서는 과거에 그 민주당에서는 부산, 울산, 경남을 뭐 통합하자 뭐 이런 주장도 하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분도하자, 한쪽에서는 또 합치자 이렇게 되는데 과연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에 대해서 우리 민병덕 후보자께서 1분간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부울경 메가시티하고 경기 분도하고는 좀 다릅니다. 경기도가 지금 1,300만, 1,400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기도 남부하고 경기도 북부하고는 굉장히 특성이 다릅니다. 경기 남부는 뭐 벤처라든지 그리고 경제 이런 중심적인 것들이 있고 경기도 북부 같은 경우는 이 접경 지역이어가지고 이러한 많은 그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도와 북도는 다른 특성이 있는 것이죠. 다른 특성에 맞게 다르게 발전을 해나가고 그것들이 서로에게 시너지를 해주면 비빔밥처럼 서로 좋은 경기도가 될 텐데 그것을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북도에서 그렇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다는 것이고 부울경 메가시티는 거기에서는 이제 집적의 효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1,300만, 1,400만이 넘는 하나의 국가입니다. 나뉘는 게 훨씬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답변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양시가 시청사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시청사를 만안구로 옮기고 그 부지에는 기업을 유치한다는 계획인데요. 동안구 주민 사이에서는 찬반 의견과 함께 청사 이전 및 기업 유치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사 이전에 대한 각 후보자의 입장과 또 다른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임재훈 후보자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저는 안양시청은 이전 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고 앞으로도 강하게 반대할 것입니다. 시청 이전 공약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는 등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안양시의 혈세를 낭비하는 대책 없는 추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시청사 이전이 안양 시민의 동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 물론 일부 동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시청사 이전에 전제가 되는 기업 유치 전략이 매우 모호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세 번째는 행정타운 등을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곳 이미 현재 있는 곳 자체가 행정타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시청 이전을 할 이유가 없다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민병덕 후보자 답변 시간 역시 1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이슈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을 안양시장님의 공약은 안양시청사 이전이 아니고 선기업 유치 후에 안양시청사를 이전한다는 겁니다. 핵심은 선기업 유치거든요. 저도 그 공약에 동의하면서 플러스
그 선기업을 유치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동의할 기회를 가지면 됩니다. 우리 동안구 주민들은 시청에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시청 대신에 더 좋은 기업이 들어온다면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양은 지금 인구도 줄고 있고 재정 자립도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 안양에 일자리가 많아져야 되고 기업이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재정을 튼튼하게 해서 복지를 늘려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 방법으로 이러저러한 방법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근본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시민의 동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공통 질문에 대한 두 후보자의 답변을 들어봤고요. 이번에도 상호 질문하고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임재훈 후보자께서 민병덕 후보자의 답변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시민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매우 부족했다고 보는데 80여 명이 참가한 원탁회의 한 번, 전문가 토론회 한 번,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짧은 시간에 동별 설명회, 특히 이 작년 12월에 진행된 설문조사도 시청사 이전을 전제로 진행되어서 시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시민들은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질문에 대해서 민병덕 후보자께서 1분간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제가 아파트 간담회 등을 다니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었더니 이 시청사 이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특히 재건축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재건축 분담금을 어떻게 하면 낮출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분담금을 낮추기 위한 방법은 실은 일자리가 많아져서 수요가 높아져서 그래서 안양에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이거든요. 시민의 동의와 관련해서는 시민의 동의는 마지막에 어떤 기업을 어떤 영토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동의하는 절차를 가지면 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장으로서 선거에서 공약을 낸 겁니다. 공약을 낸 시장이 당선이 됐고 그 공약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동안갑 국회의원으로서 안양 시민이 이 기업이 들어오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저는 그와 똑같이 할 겁니다. 네, 답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민병덕 후보자께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0초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국민의힘 후보자 간에도 엇갈려요. 이걸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만안구의 의원과 만안구의 후보가 동안구의 후보가 다릅니다. 당이나 같은 내에서도 이렇게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안양의 경제, 일자리, 인구 유입 대책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은 현재 그대로 두고 상권을 한정한다는데 어떻게 상권을 활성화하는지. 네. 자, 임재훈 후보자께서 1분간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만안구의 최돈익 후보와 저의 입장이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각각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시민들을 섬기는 자세와 입장이 저는 다를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격하실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시 행정이 좀 더 민주적이고 개방적이고 투명하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동의 절차를 얻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신명나는 안양건설, 신명나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공직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떠나가더라도 다시 돌아오는 기업들이 많이 생길 것이고 떠나가는 안양에서 정주를 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는 안양이 반드시 건설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시행정의 민주적 절차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사회자 공통 질문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과 함께 상호간 보충 질문, 답변의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번에는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한 후보의 주도하에 상대 후보에게 질문과 또 보충 질문을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총 2회로 진행이 되겠고요. 처음에는 민병덕 후보가 먼저 질문을 하고 다음 주도권 토론 시간에는 임재훈 후보께서 먼저 질문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30초,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나 비방을 삼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민병덕 후보자가 상대 후보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30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이걸 한번 보시죠. 공보물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미 완료된 사업을 이렇게 공약에 넣어놨습니다. 부안초등학교 이미 지어졌고요. 힐스테이트 조소원 포장 이미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이미 불가능하다라고 또는 보류된 것들도 넣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도 공보물을 안 넣어놨더라고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임재훈 후보자 2분간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전혀 창피하지는 않고요. 지금 우리 민병덕 후보께서 판례를 제시해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 민주당의 그 반박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미리용 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의 좀 나름대로 준비 미비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비산 사거리 지하차도 연장 같은 경우는 2018년 용역 결과 BC가 좀 낮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원하고 시민들의 수건 사업이라면 저는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뿐만 아니라 그 임곡공원 조성이 완료됐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자료에 보시면은 지금 현재 2차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하겠다는 거 말씀드리고 뿐만 아니라 마을버스 5번 노선 연장 그것도 민주당 공약을 어떻게 했냐면은 해당 공약을 뭐 베끼면서 부끄럼 하나 없는가 이렇게 좀 원색적인 표현을 하셨는데 이 보도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사실 민주당의 그 공약이라고 해도 시민들이 또 원하는 것이면 당연히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음식 특화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네. 일일이 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저희가 공약을 검토할 때 우리 시도위원들과 면밀하게 검토했고 상의했다는 거 말씀드리고 한두 가지 정도는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주장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은 민주당에서 지금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입장을 개진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할 수 없다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계속 추진할 사업도 있고 또 점검해야 될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오해를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민병덕 후보자 보충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 30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부안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하신다고 했는데 이미 건립됐습니다. 건립돼서 아이들이 뛰놀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우리 거기는 부림중학교가 완성되고 거기에 사용하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 저수원 포장도 완료됐고 그리고 미룡체육관 이거는 재건축에 포함되기로 됐고 그래서 이거는 신문 기사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지역 시도위원들과 고민한 적이 없습니다. 네네. 자, 임재훈 후보자 2분간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제가 한두 가지 정도는 인정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지금 저소음 포장 또 말씀하셨는데 2020년도에 1150m가 이제 완공된 걸로 알고 있고 도로 파손 등으로 인해서 작년에 한 150m 추가로 포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큰 비라든가 더위 등으로 파손되고 있게 되면은 재포장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들이 강력하게 유지 보수 같은 것을 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측의 자료에 의하면은 부흥동은 안양천이 아니고 하기천 사실 우리 민병덕 후보께서는 20여 년을 안양에 사셨다면서 부흥동의 산업도로 건너편이 안양천이 있고 그다음에 부흥동은 안양천, 하기천 모두 끼고 있는 것을 아시는지 그걸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현재 안양시도 안양천 국가정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 민주당 측에서 주장을 했던 그 임곡마을, 운곡마을 터널 있지 않습니까? 운곡마을에 많은 반대도 있긴 하지만은 안양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면 또 그렇게 시민들의 동의 절차를 구하게 되면 얼마든지 저는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대 찬성을 골고루 배합을 시켜서 시민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을 한다면 못할 것도 없고 또 시민들의 반대가 많게 되면 추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임곡 힐링공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2단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미 완료됐다고 하시면 그것이야말로 제가 볼 때는 온당하지 않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을버스 5번 노선 연장, 아까 말씀하신 저 판넬로 봤는데요. 보도자료도 나왔고, 민주당이 공약하면은 뭐 다른 당에서는 공약을 못 합니까? 사실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서 시민을 잘 섬기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볼 때는 온당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네. 자, 민병덕 후보 주도의 질문 그리고 임재훈 후보자의 답변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됐고요. 이번에는 반대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임재훈 후보자가 상대 후보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30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동안구갑 국회의원이신 민병덕 후보도 재판에서 공개된 21명의 명단에 포함이 되었다고 여러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제가 3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개 질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으십니다. 언론에서 보도된 그 회의에 참석을 했는지 참석해서 돈봉투를 받으셨는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민병덕 후보자 2분간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그 사건은 돈봉투 사건이 아니고요. 정치 탄압 사건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없었던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무슨 의혹이 있으니까 뭐 사퇴하라라든지 뭐 사과하라라든지 이렇게 계속 하시는 둘을 보면은 제가 진짜 묻고 싶습니다. 해병대원의 안타까운 사망 사고에 대해서 외압을 행사했다라는 의혹, 이종섭 국방부 장관 그리고 그 의혹의 핵심은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사과했습니까? 사퇴했습니까? 의혹 있다고? 그리고 그 전에 고발 사주 사건 어떻게 됐습니까? 의혹의 당사자인 손준성 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1심 판결까지 나왔어요. 사퇴하고 사과했습니까? 1심 판결까지 나왔는데 명품 사건, 주가 조작 사건, 양평 고속도로 사건 모든 의혹의 당사자가 누굽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과하고 사퇴했습니까? 의혹이 있다고 막 그렇게 하면서 가시는 것 같은데 후보님께서 나서서 이 많은 자당의 의혹에 대해서 검찰 조사에 응하라고 하세요. 사퇴하고 의혹을 해소하라고 하세요. 이 사건은 2년 전부터 검찰에서 탈탈 털었습니다. 전혀 나온 게 없습니다. 만약 문제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언론에 흘렀겠죠. 제 이름이 어디 나왔다고 하던데요. 공보문에서 서울신문 기사를 인용하셨더라고요. 그거 완전 짜깁기입니다. 이 짜깁기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보십시오. 여기에 어떻게 나왔는지. 이 전체를 인용을 잘 하셔야지 이렇게 한쪽만 인용하면 됩니까? 가장 마지막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검찰 이 독재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걸로 반박을 하는 그런 네, 답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임재훈 후보자 다시 한번 보충 질문을 30초간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지금 민병덕 후보께서는 명시적인 답변을 안 하셨는데요. 함께 거론된 의원들 대부분이 관련 없다고 언론에 답했는데 그중에 3분은 이미 총선 후에 이제 재판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돈봉투 살투 의혹을 받고 있는 윤관석 의원은 1심에서 징역 2년, 강내구 전 감사는 징역 1년 8개월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 후보님이 돈봉투 수수 의혹에 연루됐다는 언론 보도가 지난 8월쯤으로 알고 있는데 8개월도록 지나도록 공식 입장을 밝힌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민병덕 후보자 2분간 보충 답변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그 신문 기사를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검찰이 실은 2022년 8월 달부터 이 사건을 탈탈 털었던 사건입니다. 하나도 나왔지 않아요. 검찰의 입을 통해서 하나도 얘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윤관석 다른 분 재판 속에서 언론 그 PPT에 띄었다는 것인데 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모임에 한 번이라도 참석한 사람들의 명단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를 지지하는 의원 모임에 한 번이라도 참석한 명단을 검찰이 공개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명단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검사 탄핵 문제로 보복을 하고 있다는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치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검찰이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극명하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임재훈 후보 같은 이런 국민의힘 후보가 이런 자리에서 네거티브 하라고 검찰이 그렇게 일부러 만들어준 겁니다. 이것이 검사 독재 정부의 태도입니다. 저는 이번 정부를 검찰 특수부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의혹을 던져놓고 아니면 네가 밝혀 이렇게 탈탈탈 텁니다. 그리고 의혹을 계속 언론에 흘립니다. 명확하게 자기가 나와서 수사를 제대로 했으면 나와서 증명을 해야죠. 검사가 한 번이라도 언론에 나와서 민병당이라는 이름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언론에 계속 흘렸을 뿐입니다. 그 언론도 이것이 검사 탄핵 문제로 보복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공범에게 놀리고 수백 번, 수천 번 부세차에서 얘기를 합니까? 선배님, 그렇게 정치하지 마세요. 네, 답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후보자께서 자유주제로 주도권 토론을 진행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유권자들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후보자들의 핵심 공약 발표입니다. 후보자가 핵심 공약을 발표하고 상대 후보가 질문과 또 보충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의 공약 발표 시간은 2분이고요. 질문 시간은 30초,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1분 30초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임재훈 후보자의 공약 발표가 있겠습니다. 2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저는 5가지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합니다. 첫째는 관악산 지하를 관통해서 안양과 현 신림선 관악산역이죠. 연결하는 서울 서부선 연장 전철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서 이곳 안양에서 서울대 방향으로의 새로운 교통시설을 개통해서 안양의 교통체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겠다는 거하고 동시에 비산 사거리 역도 신설을 강하게 이제 추진하겠습니다. 둘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안양시청 이전을 막아내고 주변 지역을 활성화하겠고요. 무엇보다도 시민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1기 신도시의 조속한 재건축, 재개발과 노후 단지의 개선 사업을 통해서 살기 좋은 안양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는 안양 교도소를 반드시 이전하고 그 부지에 문화, 교육 등 친환경 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다섯째는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서 역시 힘있는 여당 국회의원이 되어서 GTX-C 인덕원역, 울판선, 관악대로 우회도로 등 우리 안양의 교통 편의를 위한 사업들이 조기에 완공되도록 하겠고요. 무엇보다도 지하철 4호선의 증편 및 급행화 등을 추진해서 안양 시민들의 교통 접근성, 교통 편의를 증진시키겠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더 하나 추가된다면은 과천 위례선을 안양 종합운동장역까지 연결을 해서 인덕원역의 교통 체증을 분산시키겠다는 보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임재훈 후보자께서 5가지의 공약, 핵심 공약을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이것을 들으신 우리 민병덕 후보자께서 공약 내용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안양 서울대 관악산 지하 간통 전철 개통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거 공보물이 달라요. 거기에서는 예비 후보자 홍보물에서는 간통 터널이었는데 갑자기 전철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철 노선은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지난번 제 1호 공약인데 서울대 안양 딕통선 이것을 베끼신 것 같은데 제 저작권을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질문을 해주셨고요. 이에 대한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베끼기라고 하는 것은 저에 대한 그 인격적인 모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안양 시민들의 삶의 증진을 위해서 또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서 얼마든지 이런저런 입장을 가지고 공약을 제시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당연히 이 지역에 출마하는 정치인의 책무와 또 입장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비 홍보물과 본 홍보물을 이제 물론 비교를 하셨는데요. 거기에 도로라는 표현이 일체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저는 오히려 이제 민병덕 후보께서 뭐 일 잘하는 국회의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다니시는데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중부일보에서 얼마 전에 보도가 된 게 있는데 이 민병덕 후보께서는 지난 4년여간 56건의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다른 국회의원들에 비하면 형편없이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8건밖에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는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라고 저는 단정할 수가 없다 생각됩니다. 국회의원의 책임은 입법입니다. 입법을 잘해서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민 생활을 도모하는 건데 이런 점에서 부족했다 생각하기 때문에 관악산 지하 전철 개통이 도로냐 터널이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민병덕 네. 자, 임재훈 후보의 공약과 관련해서 보충 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30초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서울대 안양 직통선이 좋으니까 동의하시는 걸로 생각을 하고요. 같이 추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도와주세요. 비산사거리역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그리고 위례가천선 종합운동장 저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경기도에서 안산으로 연장하자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이게 종합운동장 쪽으로 올 수 있는지. 불임동하고 다란동에는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이 있는데 부흥동이 왜 없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원도심과 관련해서 선도지구 지정은 어떻게 하고 부담금은 어떻게 나누죠? 네. 자, 이에 대한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과천 유대선은 원래 이제 제가 알기로는 과천 그 정부 종합정사까지 이제 오는 걸 알고 있는데 힘 있는 여당 국회의원이 되어서 이곳 안양 종합운동장 사거리죠. 거기까지 저는 반드시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에 대한 추진력에 있어서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힘 있는 국회의원이 되어서 여당 국회의원이 되어서 과감하게 추진을 한다면은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도와주실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인덕원역에 모여드는 여러 가지 교통 체증, 교통 불편들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민병덕 후보께서도 비산 사거리역 설치를 주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우리 비산동에 거주하시는 우리 시민들의 수건 사업이기도 합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시민들이 바라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을 타당성을 잘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은 정치인의 당연한 책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지역 불임동, 다란동, 부흥동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세 개의 동을 입체적으로 잘 묶어가지고 한 곳도 소외림이 없이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뿐만 아니라 원도심 재개발, 노도심이라고 하죠. 그 주택 개량 사업도 개선 사업도 원만하게 잘 추진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을 잘 섬기겠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임재훈 후보자의 핵심 공약 발표와 그리고 민병덕 후보의 질문, 그에 대한 답변까지 다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민병덕 후보자의 핵심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2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먼저 임재훈 후보께서 제가 공약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제가 입법한 것이 적다라는 네거티브를 하셨어요. 그 속에서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을 드릴게요. 법 개수를 많이 하는 것이 일 잘하는 겁니까? 저는 손실보상법, 코로나 때 너무나 어려웠던 그 손실보상법을 해낸 사람입니다. 제가 그 여당일 때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도 피켓도 들고 그리고 국회에서 25일간 농성도 하면서 그 어려운 손실보상법을 제가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정말 엄청난 법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 다음에 소상공인과 관련해서 제가 저희 당의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 소상공인 관련된 엄청난 많은 법들, 중요한 법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또 특히
금리, 우리나라 대부분이 하고 있는 가상금리가 부당하게 적용되고 있는 이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도 제가 금리 인하를 해냈습니다. 일 잘하는 겁니다. 모두 다 인정을 하는데 입법된 개수가 적다. 그러면은 글자만 바꿔서 입법을 많이 하면 잘하는 겁니까? 제 공약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대 안양 직통선 제 핵심 공약입니다. 이것이 연결되면은 서울대 캠퍼스가 안양까지 연장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서울대 인재들이 인도권의 사중 역세권 관악대로 일대에서 연구 개발하면서 안양의 실리콘 밸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안양의 질적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인천 지하철 2호선 연장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비산사거리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킨 실력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신도시 재건축 리모델링 해내겠습니다. 저는 더민주 TF위원으로서 이 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제가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호선 제가 증편하고 급행하겠다고 했는데 증편을 해냈습니다. 급행하 코레일 구간은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급행하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민병덕 후보자의 핵심 공약을 들어봤는데요. 이에 대해서 공약과 관련해서 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30초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지금 민병덕 후보께서는 서울대 안양 직통선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우리 안양 시민의 입장에서는 안양 서울대라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뿐만 아니라 민병덕 후보께서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도지사와 함께 원팀이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힘 있는 여당의 일꾼으로서 경선에서 파란을 일으킨 네. 자,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제가 예상했던 유치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서울대 안양 직통선인 이유는 제가 아까 서울대 안양 관통터널을 어디까지 한다는 말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을 안 해주셨는데요. 저는 서울대 안양 직통선은 서부선을 연장하는 겁니다. 은평구 세전역에서 서울대 정문까지 오는 그 서부선을 남부로 연장하는 겁니다. 그 북부선은 뭐냐면은 은평에서 고향으로 가는 북부선이 거의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은평에서 출발해서 고향으로 연장되기 때문에 은평 고향선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서부선 남부 연장이기 때문에 서울대 정문에서 안양으로 연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대 안양 직통선이라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갈라치기를 하십니까? 그리고 이거 직통선이 지지부진하다는 그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이거 제가 안양시장 제 공약이 안양시장 공약이 됐고 경기도지사 공약이 됐고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 됐습니다. 제가 그분들 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경기도 철도 기본 계획에서 3월 19일 날 서부선 남부 연장이 이미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잘해내기 위해서 박민규 관악가부부 그쪽 후보하고 정책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관악구도 좋다. 왜 좋냐? 관악구에서도 KTX라든지 GTX를 이용할 수 있어서 남부로 나올 수 있으니까 좋다. 서로 좋게 만들었습니다. 이 밑으로 연장시키는 것과 관련해서는 의왕가천이라든지 군포 의원들과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겁니다. 네. 자, 계속해서 임재훈 후보 보충 질문 시간 드리겠습니다. 30초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자, 지금 우리 민병덕 후보께서 당시에 21대 국회의원에 출마하시면서 문재인 대통령,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도지사와 함께 원팀이 되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경선에서 파란을 일으킨 저력으로 새로운 안양을 만들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그 다음에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집권당의 힘으로서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이에 대한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온 안양 시민들이 원하고 관악 구민들이 원하고 또 안양 밑에 있는 의왕시와 군포시 분들도 원하고 이게 합리적인데 당이 다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거부하고 또 자기 당이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은 좀스럽게 그것을 거부합니까? 저는 그 시각을 가지는 것 자체가 정치를 어떻게 보시는지 좀 한심스럽습니다. 제가요 유홍님 서울대 총장 저희 과 선배시기도 한데 유홍님 서울대 총장도 만났습니다. 서울대에서는 정문과 공대까지 전체를 오길 바라지만 특혜이기 때문에 너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면 너무나 잘 되기 때문에 서울대도 너무나 좋아하는 공약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 많은 분들이 민병덕의 최초의 아이디어
안양에서 50년을 살았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 아이디어가 너무 전율이 일어난다고 하는 정도입니다. 안양에서 서울을 가는 하나의 루트가 더 생김,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교통체증 해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선 하나로 안양의 질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인도군하고 같이 연결해가지고 그 교통이 좋은 인도군과 연결해서 실리콘밸리가 스탠포드 공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실리콘밸리가 됐듯이 서울대 바로 공대 옆에 한 코스인 그 안양, 그리고 인도군의 그 좋은 교통, 이것이 연결돼서 안양의 질적 변화, 최첨단 경제 도시를 만들 수 있는 핵심 키입니다. 네. 자, 두 후보자의 핵심 공약을 들어봤고요. 그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한번 사회자가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후보자는 답변 후에 상대 후보에게 질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대 증원 문제로 의료계와 정부가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각 후보자께서는 현재의 의료 체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민병덕 후보자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며칠 전에도 우리 아이가 뺑뺑이를 돌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문제 때문일까요? 이것은 지역의 의료가 부족하기 때문이고 필수 의료가 부족하기 때문이고 또 공공 의료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지역의사제, 공공의사제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를 통과해서 법사위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근데 국힘당 법사위원장이 저는 이것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관련해서 의료개혁과 관련해서 저는 증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근데 그 증원된 의사가 성형외과, 피부과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국민의 삶이 개선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증원과 관련해서 협의를 잘 하시되 이것이 필수 의료, 공공 의료, 지역 의료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핵심이라고 보고요. 대통령께서 너무 때려잡는 식으로 밀어붙이시면 안 됩니다.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 다음은 임지훈 후보자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1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우리나라 의료 체계 현실은 그 소위 그 빅5라고 불리워지죠. 그 병원에 이제 의료 수요가 많이 이제 쏠려 있고, 또 전공의 의존도가 40%가 넘는 기형적인 운영 체계, 또 소아과, 뭐 산부인과, 외과 등 뭐 인기 없는 과는 아예 지원하지도 않아서 이제 그 의료 체계가 붕괴되고 있는 현실. 그리고 고액의 연봉을 제시해도 지방으로 내려갈 의사가 없는 의료 공백 사태, 막 이런 것들을 원만하고도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저출산 초고령화 시대를 맞는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 개혁이 아니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국민 복지, 선진 국가 복지 이룰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또 잘 마무리해서 선진 의료 국가로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사회자의 공통 질문에 대해서 두 후보자의 답변을 들어봤고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상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병덕 후보자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30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네. 우리 후보님께서는 체인저 벨터, 그러니까 뭐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갈아탄 정치인들의 모임인 것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제 대국민 담화가 나온 이후에 함은경 마포 을 후보가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했어요. 힘 있는 여당 국회의원을 내세우면서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현수막에도 없고 공보물에도 없더라고요. 함은경 후보가 하는 대통령의 탈당 요구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임재훈 후보자 1분간 답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별로 생각을 해본 바가 없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저는 의대 증원은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과정적으로 국민적인 동의 절차를 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건 정부에서 치밀하고도 섬세하게 추진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전문의 중심의 중소 전문병원 지원도 강화해야 될 것 같고, 또 전공의 임금과 근로시간에 대한 처우 개선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필수 의료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수가를 또 좀 인상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이 의료 소송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의사를 이제 보호하는 제도 이런 것들 그리고 의대 정원이 이제 늘어나게 되면 이 부분들을 지방으로 잘 배치해 가지고 의료 혜택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실질적인 의료 개혁이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는 반대로 임재훈 후보자께서 30초 동안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지금 후보자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그 정부와 뭐 의사들 간의 갈등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이제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뭐 비난이라고 할까요? 그것도 하셨는데 정치인으로서 얼마든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는 향후에 미래의 의료 체계를 위해서는 의대 증원은 반드시 필수적인데 민주당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라든가 찬성이면 찬성. 네. 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1분간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체인저 벨트로 같이 활동을 하면서 그 모임의 분들이 대통령에게 의료 개혁에 대해서 답을 내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어제 답변을 두고 너무 실망스럽다라고 하면서 한문경 후보는 탈당하셔라. 그리고 다른 거 하지 말고 그 선거 관리나 잘 하셔라.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같이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동의 여부를 물었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해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공보물과 현수막에 힘 있는 여당 계속 얘기하시면서 여당이 뭡니까? 대통령이 있는 곳이 여당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 사진이 없어요. 그냥 선거로도 뽑히지 않은 비대위원장 사진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지역의사제와 공공의사제에 대해서 저희 당은 이미 보건복지에서 통과를 시켜서 법사위에 보내놨습니다. 법사위에서 잡고 있잖아요. 국힘당에서. 그래서 저는 가면 그것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네. 자, 다음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한국의 교육 과정은요, OECD 국가들이 창의 융합형 교육의 중심을 두는 현실과는 달리 학생의 잠재력과 창의성 그리고 미래 사회의 비전을 발현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런 한국 교육 정책의 문제점과 그 발전 방향에 대한 각 후보자의 의견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임재훈 후보자의 답변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시간 1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우리나라의 교육 정책은 새로운 시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즉 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급격하게 진행이 되면서 교육도 나름대로의 시대에 걸맞게 개혁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서는 공교육의 안정적 발전, 공교육에 대한 개혁 이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정보 사회로 이제 가면서 이제 인공지능 시대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교육 환경의 개선, 교육 자치제의 개선과 정착, 그리고 유아 교육의 정규 제도 교육화, 특수 교육과 영재 교육의 발전 등 어떻게 보면은 교육의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까지도 이제는 점검하고 분석하고 도와주고 지원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통일 시대에 맞게 우리가 교육 패러다임도 좀 바꾸면서 그렇게 나아간다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해서 민병덕 후보자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1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저는 안양에서 20년을 살면서 세 아이를 길렀습니다. 셋째는 여기서 나서 지금 대학생이 됐습니다. 그 유튜브에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라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교육자가 하신 건데요. 굉장히 우울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가장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아이를 셋 키운 제 입장에서 해법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기존의 것을 가지고 무엇을 제시하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 새로운 변화는 과거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어떻게 변화할지 모릅니다. 이 상황에서 뭐 봄이 오면 가을이 가고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가고 이런 식의 해결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본질 파악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문제의 본질을 곰곰이 생각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까를 서로 토론하는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저는 제 아내와 함께 그런 교육을 아이를 키웠고 그 교육을 네.
자, 두 후보자의 답변을 들어봤는데요. 임지훈 후보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30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그 교육부가 22년도에 그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2019년도에는 2,600여 건, 2020년도에는 1,190여 건, 21년도에는 2,260여 건, 그리고 22년 1학기에는 1학기에만 1,590여 건이 이제 발생했다고 합니다. 민 후보께서는 그 선생님들의 그 교권 보호를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에 대해서 민병덕 후보자 1분간 보충 답변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교권 보호와 관련해서는 학생의 인권과 관련해서 조화를 이루어야 되죠.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 당에서는 교사 출신 분을 저희 당 비례대표로 그러니까 지금 가장 앞순위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분과 함께 해 나갈 거고요. 저는 교사가 행복한 그래야지 아이들도 행복하다 이런 차원에서 이 부분을 해 나갈 거고 특히 학폭과 관련해서 교사들의 스트레스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저는 변호사로서 있을 때 이 학폭은 개별 학교에서 해서는 안 된다. 그 교육청 단위로 해야 된다라고 제가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했고 그리고 그렇게 강연을 하고 다녔고 그래서 지금은 학폭과 관련된 것은 교육청 단위에서 전문가들이 합니다. 선생님들의 그런 스트레스가 많이 없어졌다는 거죠. 또 하나는 저는 아이들이 즐겁게 살기 위해서 수영장이 있는 어떤 그 청소년 출연 네. 자, 다음에는 이제 반대로 민병덕 후보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 시간 역시 드리겠습니다. 예, 후보자님께서는 국회의원으로 1년을 하셨잖아요. 1년 국회의원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교육위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정작 교육과 관련된 것은 뭘 하셨는지 지금 교육과 관련된 공약을 뭘 하시고 계시는지 그렇고요. 질문 드리고요. 그다음에 국가 늘봄학교와 관련해서 국가 책임교육 하면서 25년 것을 24년까지 당겼어요. 그 돈은 1조가 넘습니다. 그런데 국고지원금은 0원입니다. 전액 교부금으로 교육청에서 다라는 건데. 네. 자, 임재훈 후보자 1분간 답변하시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돌아가서 여러 가지 교통편익 증진은 집권당 후보로서 좀 더 강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후보자께서 저희 질문에 대해서 유치한 질문이니 한심하다는 그런 말씀은 좀 삼가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국회의원을 지난번 20대에 했는데 1년 한 게 아니고요. 정확히 하세요. 1년 8개월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오리를 시정해 주시고 무슨 교육 정책을 좀 발생했냐고 말씀하셨는데 기억하실 겁니다. 유치원 3법을 대표 발의해서 통과시켰습니다. 처음에는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하셨는데 나중에 수정안을 제가 제시해서 유치원 3법을 통과시킨 전례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유치원 교육의 어떤 선진화, 휴게의 투명성을 제고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까지 자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회자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주도권 토론을 한 번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한 후보가 주도가 돼서 상대 후보에게 자유로이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대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나 비방, 인신 공격성 발언을 삼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30초고요.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먼저 임재훈 후보자가 상대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30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4년 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전 민주당의 경선과 관련해서 민병덕 후보 배우자께서는 불법 당내 경선으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판결받았습니다. 그 당시 1심 판결을 보면 민 후보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자료가 담긴 것으로 보이는 외장하드와 노트북 및 각종 서류를 멸치시키고 선거사무소 관계자에게 실체적 진실과 다른 진술 내용, 일명 시나리오를 암기하도록 모의하기도 하였으며 실제로 관계자는 검찰에 출석하여 위 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진술을 모두 부인하는 등 조직적으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야, 이에 대해서 민병덕 후보자 2분간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저희 당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인데 저는 왜 후보님께서 그렇게 제게 사과를 요구하시는지 모르겠고요. 그것은 바로 정치 공세로 들립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임재훈 후보께서 그 당을 몇 번 갈아타신 겁니까? 그 민주당, 국민의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4번 갈아탔거든요. 그리고 바른미래당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으로 입당할 때 일종의 반성문을 쓰고 들어가셨어요. 반성문을 쓰고. 누가 누구에게 쓰는 반성문이죠? 반성할 일이 있으면 국민에게 반성해야지. 실은 국힘당 분들에게 들어가기 위해서 허락해달라 이렇게 반성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동안갑 유권자에게도 실은 사과하실 일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동안을로 출마하시려다가 안 돼가지고 동안갑으로 출마하셨다가 컷오프되고, 근데 이번에 공보문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교도소 이전 공약을 하셨어요. 교도소 이전 공약을. 교도소는 안양 전체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동안을 분들이 주 핵심 공약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공약을 우리는 도와주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핵심적인 공약을 이렇게 했어요. 또 사진을 보면은 동안을의 고개시장을 방문하는 것을 공보문에 포함시켜 놓으셨더라고요. 저는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과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저희 경선 과정에서 생겼던 것과 관련해서 우리 관련자들 너무나 큰 고통 받았고 제가 그분들에게 진짜 좀 미안합니다. 제가 그분들에게는 사죄를 충분히 드리고요. 제가 우리 임재훈 후보에게 사죄 드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임재훈 후보자 보충 질문 하실 수 있습니다. 30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교도소 이전 문제는 안양시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동안을까지도 포괄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당명 변경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명백한 허위가 있다는 거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민 후보의 지시를 판결문을 보면 1심 판결문을 보면 민 후보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 관련된 자료가 담긴 것으로 보이는 등등등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민 후보께서 지시를 했다는 겁니까? 이거 확실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네. 자, 임재훈 후보의 보충 질문에 대해서 민병덕 후보자 2분간 보충 답변해 주시죠. 시작해 주시죠.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이 경선 과정과 관련해서 저희 당내에서 발생한 겁니다. 경선 선거법은 기술법이거든요. 기술법에서 이제 이러저런 사고와 실수들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 그것들을 잘 대처하지 못하고 또 어떤 운동원들 같은 경우는 좀 오버해서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서 이제 저희 관계자들이 이러저런 문제가 됐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만두게 되고 이러저런 고통들을 받고 있고 제 안에도 하던 일을 전혀 못하고 있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제 마음이 아프다는 것. 근데 이것은 임재훈 후보께서도 아시지만 그것을 누가 고발했고 누구랑 같이 했고 그리고 검사들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스스로도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전에 국회의원께서 거의 검찰청에 날마다 전화하고 찾아가고 이러시면서 이거 만들어낸 것이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임재훈 후보도 역할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보좌관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구체적인 하나하나 판결문을 반박을 제가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선거와 관련된 것들은 다 파기하는 것이 기본적인 관례입니다. 그래야지 거기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것을 우리 관계자들이 제가 2012년부터 나왔었는데 2012년, 2016년 그 자료들 아직까지 파기하고 있지 않던 것들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제는 파기하고 그런 겁니다. 그 내용을 판사님이나 그런 분들이 오해하고 굉장히 악의적으로 적어놓은 것일 뿐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답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민병덕 후보자가 주도가 돼서 상대 후보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30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잠깐만요. 네.
서울대 안양 직통선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서울대 안양 직통선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그리고 이것을 할 방법은 무엇입니까? 제가 해놓은 것을 같이 동의해서 같이 따라오시겠다는 겁니까? 새로운 방법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자, 질문을 주셨는데요. 임재훈 후보자 2분간 답변하시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서울대 안양 직통선을 개통을 해서 안양 시민들의 편익 증진하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병도 후보와도 긴밀하게 협의하고 특별히 중앙정부 그리고 서울시와도 긴밀하게 협의하고 또 야당 진영입니다마는 관악구청과도 긴밀하게 협의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지금 민병도 후보께서 불법 당내 경선 관련해 가지고 임재훈이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어처구니 없는 허위사실 유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는 민병도 후보께서 책임을 통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못 드린 민주당에서 현재 국민의힘까지 당명 변경을 하신 당적 이동을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당명 변경에 의해서 했다는 것. 민주당에서 국민의당, 국민의당에서 미래통합당 이렇게 당명 변경 당적을 이동한 거지 당명 변경이 대부분이었다는 것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그 불법 당내 경선이라 할지라도 불법 당내 경선은 어쨌든 간에 시민들의 국회의원을 선택하기 위한 그 사전 절차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투명하고 나름대로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서 선출이 돼야 이게 시민들한테 표를 달라갈 수 있는 건데 어쨌든 불법 당내 경선을 통해서 배우자와 사무실 관계자가 이렇게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민병도 후보는 지금 4년 전의 일이라고 하지만은 지금 시민들에게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하는 게 마땅합니다. 특히 배우자께 사과하고 마땅하는 게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민병덕 후보는 1심 판결문에 보면은 민 후보의 지시를 받아 등등등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답변 들어봤고요. 다음은 민병덕 후보자 보충 질문 30초간 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그 임재훈 후보님의 역할에 대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 보좌관이나 이런 분들이 동지 임재훈 후보님이 전화 주셔가지고 끝까지 이석현 도우면서 뭐 이런 일 저런 일을 도와주셔라 라는 얘기를 저는 그렇게 얘기한 것인데 직접적으로 그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했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요. 비산사거리역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네. 이에 대해서 임재훈 후보자님 보충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작해 주시죠. 다행히도 지금 민병도 후보께서 저의 역할이 없었음 아무런 관계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는 그러한 허위사실 유포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전직 의원과 친분이 있었습니다. 고향 선배이기도 합니다만은 민병도 후보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제가 당시에 그것을 같이 협조하고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촉구하고요.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기회에 공개적으로 민 후보께서 당내 불법 경선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사과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새 출발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원이 뭡니까? 가장 민주적으로 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절차를 통해서 선출이 된 다음에 시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호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민병도 후보도 나름대로 책임을 가지고 특히 아까 1심 판결문에 보면은 민 후보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자료가 담긴 것으로 보이는 등등등 하였는데 다시 한번 제가 물을게요. 민병도 후보가 당시 지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 판결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지금 여러 가지 공약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역시 민병도 후보와 잘 협력을 해서 또 우리 안양 시민들과 잘 협력을 해서 안양 시민들의 뜻대로 잘 반영해 줄 수 있도록 비산사거리역 설치든 서울대 안양 지하 관통 터널 개통을 하는 것이 모든 것들 잘 추진하겠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까 약간의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비산사거리역 그 부분도 사실은 기술적으로 보면은 평촌역과 범계역처럼 사실은 이렇게 그 간격이 거리가 좀 짧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술적으로나 애로사항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비산동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기도 하고 간절한 바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 저와 우리 민병도 후보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여기서 오늘 준비한 토론을 모두 마치겠는데요. 두 후보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후보자께서 앞선 토론에서 미진했던 부분이나 더 말씀하실 부분이 있다면 마무리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당 1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재훈 후보자부터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그 안양시 동안구갑 시민 여러분, 호남이나 충청과 안양에서 성장을 한 국민의힘 기호 2번 임재훈 후보입니다. 안양을 떠나가는 안양에서 돌아오는 안양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정 안양의 더 빠른 발전을 위해서는 힘 있는 여당 국회의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전북 익산에서 출생하고 충남 논산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또 이곳 안양에서 신성고등학교를 졸업한 안양과 매우 친화적인 후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들 잘 섬기겠고요. 뿐만 아니라 이번 총선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가장 기준점이 뭐냐. 깨끗하고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와 그 정서에 맞는 그런 후보를 여러분께서 골라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안양시가 좀 더 발전하고 안양 시민들의 삶의 질이 좀 개선될 뿐만 아니라 흐드러지게 아름답게 가꾸어지는 안양이 될 것이라 믿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우리 안양 시민 여러분들의 저 임진에 대한 강력한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려 맞이했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임재훈 후보자 마무리 발언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민병덕 후보자 마무리 발언입니다. 1분 30초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먼저 아까 답변 과정에서 비산사거리는 평촌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역을 너무 모르신다 이런 느낌 들고요. 그것은 이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을 뿐이지 지역에서 전혀 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안양 시민 여러분, 민병덕입니다. 안양의 도약을 시작부터 완성까지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선택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국힘당 후보와는 다릅니다. 잠시 왔다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안양에서 아이를 키우고 20년 살았습니다. 그리고 정치를 고민한 지가 14년이 넘어갑니다. 안양 지역의 곳곳에 현안과 미래를 고민할 사람 저 민병덕입니다. 이번 선거는 국민과 검사 독재 정부인 윤석열 정부와의 싸움입니다. 국민과 검사 독재 정부를 비유하는 국민의힘당 간의 싸움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명확한 의사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혼내시겠습니까? 칭찬해 주시겠습니까? 윤석열 2년 어땠습니까? 윤석열 3년 그대로 견디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토론의 시작부터 그리고 선거운동 시작하기 전부터 네거티브만 일삼는 후보에 맞서서 꼭 승리하겠습니다. 공정과 상식이 없는 정권에 맞서서 꼭 승리해서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안양시 동안구 갑 선거구에 출마한 두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제한된 시간 속에서 두 후보자가 열띤 토론회를 펼쳤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유권자 여러분들의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4월 10일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그리고 4월 5일과 6일에는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안양시 동안구 갑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